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에 피고인 특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피고인 특정. 여기 정답률이 78이네요. 78. 자, 2번입니다. 2번.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에 검사는 공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성명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공장 변경입니까? 자,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정적이라고 했죠. 피고인 이름 바꾸. 자, 아주 간단해요, 이름들.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 그 중에서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게 뭐라?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적이고, 법원의 허가는요? 필요 없죠. 그죠? 이제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제명이나 공사실 직용법조 이것을 바꾸는 것은요? 공장 변경.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그치? 아, 이거 잘한다. 그다음 2번이요. 증거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입니다. 1번.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적이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 등서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도 이와 마찬가지다.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밖에 안 되죠. 등사하고 서면의 교부는 누가? 자, 변호인이 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그렇죠. 자, 기소 이후에 여러분, 기소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본주의 때문에 검사가 기소할 때는 공장만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집했던 거 나중에 이제 법정 열리면 그때 제출할 거. 검사의 패를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으면 방어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검사의 패를 미리 봐야 돼. 이때 여러분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여러분은 열람 가능하고요. 그다음 등사하고 서면의 교부는 누가요? 변호인이 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그 이야기인데. 그래, 1번 잘못됐죠.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고 열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3번 문제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4번입니다. 공소장이 된 수개의 공사일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자,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 주먹제, 내가 이 주먹으로 이 친구 퍼. 아니, 내가 설마 치겠니? 아니, 너무 이거 봐요. 내가 투. 그다음에 이 친구, 야, 자, 야, 역시, 야, 우리 저게 멤버인데? 너희들 엄청 좋다 지금.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나는 두 개의 범죄라고 했어요. 두 개의 범죄, 그렇죠? 두 개의 범죄.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탁 때린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고 예쁘네. 내가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폭행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검사가 이 폭행이라 생각하고 기소를 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건 아니라서 이거는 빼고 싶어, 심판 대상에서. 이거 빼는 거 뭐라고 하나? 공소 취소라고 하지. 일부 취소. 자, 일부 취소.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이 때린 거 맞아. 그럼 이거 다시 기소해야 되겠지? 뭐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저녁에 잘 때 해봤어? 안 해봤지 너희들. 놓고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딱 이렇게 하나의 범죄를 놓고 하나의 범죄를 놓고, 예, 5개의 상습 도박을 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볼록이가 상습 도박을 했다고. 알고 봤더니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걸 심판에서 빼는 것은 뭐? 공소를 취소하는 거가? 아니지. 뭐 공소장 변경의 일부 사실을 철회하는 거지. 철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한 거 맞아. 그래, 뭐 다시 공소장 변경에 추가를 하는 거고,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철회하고 추가하고 철회하고 추가하고. 그래, 하나의 범죄라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건데 철회 추가 철회 추가 철회 추가 철회 추가. 이제 수개의 범죄라고 한다면 뭐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왜 안 하니? 해봐. 한번 해봐. 해보면서 혼자 크득크득 웃어보고 너무 웃기면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고. 그래야면 너희들 나중에 성질 볼 때까지, 너희 줄 때까지 안 까먹는다니까. 잘 때 손만 올라오면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추가 기소, 일부 취소. 갑분싸네, 갑분싸. 내가 뭐 오늘 강의에 내가 갑분핫 한번 해볼게. 갑분핫. 모르나? 갑분싸만 아나? 왜? 갑분핫은 내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반응이 없는 거가. 내가 갑분싸 하니까는 뭐 반응이 바로 있고, 갑분하다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 아, 나쁜 놈들이네. 어제 알았어, 어제. 그젠가? 갑분싸. 너 모르나? 모르지. 갑분싸 모르지. 알아? 니 알아? 모르지.
너가 아는데 왜 내한테 말 안 해줬노? 갑분싸의 그거 아니냐? 내한테 딱 맞더만. 내한테. 오늘 완전히 내 용어던데 그거 갑분싸는. 앞으로 내 별명 갑분싸 할게. 갑분싸. 참. 합격해가지고요. 이제 그 최종 합격해가지고 대구 서울에 놀러 온 애들 그래 한강에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노래 한 잔 해서 이제 한강에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분싸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얼마나 핀잔을 주든지. 그 갑분싸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제인가? 그제 알았구나.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4번이요. 그 3번에 4번 집은 보세요. 공사기 된 수개의 공사에 서로 동일성이 없다. 수개의 공사실요. 여러 개의 범죄. 동일성이 없다면 그 실체와 경합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일부를 소추 대상. 이런 표현들이 어려워요. 그죠? 소추 대상 다른 말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장 변경 방식에 하는 게 아니고요. 공소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 일부 취소라고 했죠. 일부 취소. 그 다음 4번에 제척 기피 회피.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 볼게요. 법관이 당해 사건 직접 피해자인 경우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 거기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틀리죠. 간접 피해자는 제척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에 회피 제도는 법관에게 제척 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의 신청에 의해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 탈퇴시켜야 하는 제도다. 이런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의 신청이 아니죠. 회피는 뭐? 법관의 신청입니다. 법관의 신청.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제척 사유가 있다. 아니죠. 사실혼은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닙니다. 우리 친족 관계에 있을 때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제척 대상이란 말이죠. 친족. 근데 사실혼은요. 친족이 아니거든요. 4번에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자 이것이 기피 사유가 되는가?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옳은 질문. 자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이죠.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 출석 사실이 밝혀졌대. 자 사실심리에 들어간 뒤에 위장 출석이 밝혀지면 뭐?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지금 발생했지. 그러니까 그냥 끄지라 해야 돼. 공기판 때려서 배제해야 돼. 공기판. 지금 기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되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공기판이지. 공기판 선고함으로써 분정피고인에 대해서 소송개소를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지? 다시 기소를 하면 안 되지. 진짜 피고인은 처음에 기소했을 때 이게 진짜 피고인에 대한 기소니까 진짜 피고인은 그냥 소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돼. 자 6번에 변호인 열람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 이렇게 묻고 있네. 자, 이 전부 다 옳아요. 틀린 거는 뭐 하나도 없거든. 그 다음 7번에 진술 거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번은 봐볼까. 4번이네 여러분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 어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 어때? 일체의 진술을 거부 못합니까? 개개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할 수 있고 일체의 진술은 거부할 수 없나요? 자, 일체의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죠. 그죠? 일체의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질문뿐만 아니라 일체의 진술을 다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잘못됐고. 자, 8번 다음 중 진술 거부권. 옳은 것은 자, 기억번 옳고요. 니은번.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관한 진술도 진술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 진술 거부권은요. 형사 책임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거부 못합니다.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한 진술도 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 책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 D가 맞고 리얼. 지문 채취, 신체 측정의 경우에 진술 내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건 어때? 자, 호흡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게 하는 것 이것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틀립니다. 그 다음 미연번에 자, 미연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비역번에 이것도 옳죠. 그 다음에 9번 무죄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자, 2번입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 의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 의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유죄 확정 받기 전에 징계 의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어때요? 유죄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징계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어떻습니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왜? 징계 사유가 있으면요.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무죄 추원 측이 말하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원 측에 위반되지는 않거든요. 위반된다 틀려요. 10번 국서면허 선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니은번이 잘못됐네, 그지? 빈곤의 경우에는 직권이 아니죠. 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구. 그다음 미연문 보세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선 없을 때 국선을 선정하는데요. 이 구속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당구죠, 당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한 구속된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다음 11번 공장 변경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11번에는 4번이에요. 비록 사실 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승이 없고 달리하는 것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리거든요. 여러분, 공장 변경은 좀 어려워요. 자, 공장 변경은 여러분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은 한 3개가 있어요. 이제 암기 뭐냐면은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이에요. 강간치상 적어볼까요? 자, 강제로 만지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는 거. 자, 이게 뭔데 이게 강제로 만지고 간음, 이게 강간이죠. 그리고 상처 내는 것은 치상이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강간치상인데 강간치상으로 기소가 됐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강제로 만지고 상처를 낸 것까지는 있더란 말이죠. 뭔데 이건? 자, 강제로 만지는 거, 간음이 없었다면 이거는 강제추행이죠. 강제추행치상이요. 강제추행치상이란 말이죠. 그래, 강간치상으로 기소됐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강제추행치상이다. 그러면 강간치상 안에 강제추행치상이 들어가 있지, 그지? 이 축소가 돼 있잖아요. 축소가 돼 있으니까 공장 변경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있어요. 판례가 다 그렇습니다. 판례.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필요하다는 판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출제는 맞아요. 문제 있는 출제는 뭐 맞추면 어떻게 하겠어? 이걸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니?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국가직도 나왔고 경찰직도 나왔고 이 판례가 나온 게 아니고 이 판례가 나왔어. 공자면 필요하다고. 그래,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암기밖에 방법이 없겠지. 다른 방법이 있겠나? 필요하다는 판례,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판례가 다 있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자. 됐지? 네. 그 다음에 폭행치상. 던지라. 이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는데 니 띠띠띠띠요. 자, 폭행치상이요. 폭행치상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뭐 폭행만 있는데 폭행만. 이제 폭행치상 폭행이면 축소가 된 거 맞지? 그러니까 공장 변경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치? 공장 변경. 자, 다수설하고요 판례가 다르다니까요. 이제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다수설은 필요 없다라고 하고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암기밖에 안 돼요. 근데 비교해가지고 폭행치사로 기소했는데 폭행 인정돼요. 이때는 우리 판례가 공장 변경 필요 없다라고 해요.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행치상하고 치사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쪽으로만 다설처럼 이쪽으로만 가면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복잡하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설처럼 이렇게만 가주면 두 개는 그냥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게 톡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보시라고요. 비교해가지고 됐죠. 자네는 지금 심화 강의도 듣고 있지? 전적 강의. 이상하다. 자기 형이 지금 심화 강의 듣고 있지? 그럼 자네 동생이 듣고 있나?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있겠나? 아니 니 잠깐 그 나중에 니 저녁에 잠깐 와봐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아니 그 친구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 내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강의할 때 이 친구가 이 강의도 들을 친구가 아닌데 왜 기본 강의를 지금 듣고 있을까? 한 번 더 다지려고 듣고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애보다 좀 더 싱싱해. 그 애는 좀 폭삭 좀 이게 좀 사갔거든. 또 싱싱해가지고 동생인가 생각했네. 진짜라니까. 내가 좀 보여줄게. 니는 지금 내가 지난주에 해놓으니까 이 양반 이게 상습범이구나 그런 표정인데 니 막 그의 이름까지 내가 알았다고. 지난주에 그의 이름이 계속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못했다 지난주에. 안 믿네. 우리들 사이에 신뢰가 왜 이렇게 금이 갔을까? 그래 이거는 좀 여러분 어쩔 수 없다. 기억해야 돼. 그다음 또 마지막 하나 여러분 좀 안겨야 되는 것이 방금 여기 나온 횡령 배임이요.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배임 인정돼. 또는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횡령 인정돼. 자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 횡령 배임 배임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또 타스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필요 없다라 하거든.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다라 그지? 그리고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대. 뭐 암기 말고 뭐 방법이 있겠나 말이야. 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이 있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범했는데 이거 횡령을 했다고 기소를 했어. 또는 배임죄로 기소가 됐어. 근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이건 배임이고 또는 실제 심리해 보니까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이거 실제 심리해 보니까 횡령죄가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동일성은 있지. 동일성 왜? 단일한 하나의 범죄잖아. 내가 딱 하나의 범죄를 범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자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임이야. 그러니까 횡령이 되면 그 범죄가 횡령이라면 그 하나의 범죄를 내가 범했는데 그게 횡령이라면 배임은 아니지. 배임이라면 횡령은 아니가 이거. 그러니까 사회적 부분 같고 횡령과 배임은 규범 똑같아 달라. 규범 똑같지. 재산죄로서 규범적 보호법이 이런 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성이 있다고. 동일성이 있으니까 검사가 변경 신청을 하면 이제 변경을 해줘야 돼. 변경 신청하면 변경을 해야 돼 무조건. 우리 공장 변경 신청하면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는 의무라고 했잖아. 그런데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도 재판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공장 변경하지 않고도 재판 가능한가? 우리 공장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방어권 보장.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면 공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겠지. 여기는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는 게 낯설. 그리고 공장 변경해야 된다고 봐. 왜? 구성 요건이 달라지니까. 제 이름이 달라지니까. 횡령죄, 배임죄, 제 이름이 다르지. 그러면 그 죄의 구성 요건이 다를 거 아니냐. 범행 방법이. 그러니까 공장 변경해야 된다는 게 낯설 논리. 이 논리가 맞지. 근데 우리 판례는 사실은 똑같은데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래. 법적 평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이것을 횡령으로 볼 건지 배임으로 볼 건지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장 변경이 필요 없대요. 우리 법적 평가를 달리할 때 법률 구성을 달리할 때 법률 구성, 법적인 부분을 달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 했지. 그래서 형이 무거운 특별법, 형이 가벼운 일반법, 누락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다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모르는 척 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 다 했단 말이야. 그 필기노트 딱 한 페이지만 보면 돼. 그게 딱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횡령, 배임, 횡령 이것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거죠. 횡령과 배임의 법정형이 동일해요.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 딱 세 개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 폭행치상, 폭행 필요하다는 거고. 횡령, 배임, 횡령 필요 없다는 거고. 자, 이건 세 개는 좀 암기를 해주면 암기를 해야 돼.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해. 그래서 다시 4번 봐라. 배임죄로 기소된 공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 횡령죄 인정하는 것은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학자들의 생각. 우리 판례는 뭐 공장 변경이 필요 없다 해요. 구성 요건이 다르니까 필요하다는 건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2. 법관의 기피 신청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형소법 규정이나 판례 태도와 거리가 먼 게 뭐냐. 4번이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되죠.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적시항고 되죠. 그 다음 13. 무죄총 원칙. 4번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정지시키는 것. 여러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이 되기 전이라더라도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 상대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다라고 했지. 이거는 문제추정 측에 반할 말하지 않아. 반한다고 했잖니. 문제추정은 측에 위반된다 했잖아. 왜? 기억이 전혀 안 나나? 응? 나지. 나지. 그럼 나는 측이라도 좀 해줘봐. 나는 측이라도. 내가 걱정되게 만들지 말고. 자, 근데 이거 비교해가지고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다, 그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구금.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부단창대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잖아. 이거는 문제추정 측에 반하나 반하지 않나? 이거는 반하지 않지. 구금 상태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14번에 공사의 동의 승인되는 경우 공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배임과 횡령, 공장 변경 필요 없다라고 했지. 그다음 니은번에 거기에 쭉 가면 미수에서 뭐로 갔지? 기수로 갔네. 미수 동그라미 그리고 기수. 미수에서 기수로 갔어. 미수에서 기수. 우리 미수는 실행의 착수, 결과 불발생이지. 근데 기수는 실행의 착수 더하기 결과 발생이니까 오히려 미수는 이만큼인데 기수는 이만큼이지. 늘어났으니까 공장 변경은 필요하지. 근데 기수에서 미수로 오면 이 축소가 됐으니까 필요 없고, 그자? 미수에서 기수로 가면 확대가 됐으니까 필요한 거 아니냐. 미수는 미수 감경이 가능한데 기수는 미수 감경을 배제하니까 방해의 불이익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그게 판례의 논리인데 우리는 그냥 미수, 기수 필요하고 기수, 미수 줄여드렸으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내자고. 여기서 미수, 기수니까 필요하지. 그다음 D급번에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 경합범, 포괄일죄, 경합범, 포괄일죄. 이거는 필요 없지. 죄수의 평가를 달리할 때는 필요 없다 했잖아. 그다음 살인, 폭행, 치사는 어때? 제 이름이 다르지. 살인죄, 폭행, 치사죄. 그러니까 공장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 15. 법관의 제척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에 공소되기 전에 증거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 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라고 했네. 증거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 사건에 제척되지 않는다. 이거 어때? 증거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 제척되지 않는다. 증거보존 절차 제척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습니까? 증거보존 절차 제척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그지?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이 다스라고 또 판례가 다르잖아, 그지? 다스는 증거보존 절차 증거 조사했던 놈은 그 항소심 재판에 제척된다는 게 다스. 근데 우리 판례는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이건 암기를 해야 돼. 제척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 2번 봐봐봐.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의 재판 돌아왔지. 같은 신급 재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했잖아. 따라서 제척 사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사건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영장 발부한 법관은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거 어때, 이름들? 영장 발부한 법관은 얼마든지 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재판 1심에 있는 놈이 제척대상이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라고 했죠. 제척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법원의 관할을 명하지 아니한 때 검사랑 관계있는 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급 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정. 여러분 우리 관할 지정이요. 관할 지정. 관할 지정이요. 검사만 이거는 좋아요. 근데 검사는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해야 됩니다.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에 17번이요.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다. 그렇죠.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그를 공범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로서 진범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없다. 진범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없는 것이다. 자, 이건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번 공소가 되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완성된 경우에 법원은 면소 판결 아니죠. 법원의 면소 판결 맞네요. 시효가 완성됐다면 면소 판결. D급번 공소가 제기됐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 경과한 때는 공소가 완성을 안 정한다. 이 의제 공소시효 25년 맞죠? 리얼번에 우리 수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중단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우리 수송법은 시효에 있어서 정지만 인정하고 있죠. 정지. 18번이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관할.
자, 1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군대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제를 관할한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 간의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이 어때요? 관할권이 있는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재배당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재배당 아니죠, 그죠?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단독으로 공장 변경이 신청된 경우에 공장 변경을 허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체에 들어가서 심판해야 돼. 실체.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19번에 공소득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죠. 동일법원에 이중 기소된 경우에 공소가 결정을 하고 어떻습니까? 동판이라고 했죠. 동일사건, 동일법원, 공소기각, 판결. 동일사건, 다른 여러 개의 수개의 법원에 들어가면 공소기각, 결정. 동일법원에 이중 기소되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수개의 법원에 이중 기소되었다면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죠.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리고요. 20번에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 시효기간 있잖아요. 시효기간. 이건 뭐 되게 중요합니다. 5, 자 이거 쭉 내리고요. 10 쭉 내리고. 이제 시효기간 어떻게 돼요? 5, 7, 10, 15, 25 5, 7, 10, 15, 25 1, 3,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3, 5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여기 사형이죠. 25년. 그 다음 무기징역, 무기검고. 무기징역, 무기검고 15년. 그 다음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미만이니까 7년. 그 다음에는 다액 10만원 미만의 벌금이죠. 벌금요. 벌금은 5년이죠. 벌금은 5년.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뭐 리얼한 게 틀렸네, 그지? 5년이잖아요, 벌금은. 잠깐 쉬었다가 그리 할게요.